어둡고 음침한 옥탑방. 곰팡이가 피어오른 벽지와 싸늘한 습기가 가득했다. 박유진은 좁은 방의 냉기에 전혀 개의치 않는 듯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흰색 라텍스 장갑을 끼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무대 위의 외과 의사처럼 차분하고 건조했다. 서창호 70대 노인은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되어 낡은 이불에 쌓여 있었다. 유진은 이 노인의 죽음이 최소한 일주일 이상 지난 것처럼 보일 수 있도록 섬세한 환경 조작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창문을 아주 미세하게 열어두어 자연적인 공기 순환을 유도하고 노인의 몸 상태를 확인했다. 유진은 주머니에서 작은 디지털 기기를 꺼내 방 안의 온도와 습도를 측정했다. 데이터는 정확했다. 지난 며칠간 투여한 약물은 노쇠한 심장을 자연스러운 마비 상태로 이끌었다. 그녀의 계획대로 부검인은 단순 노안으로 인한 심부전을 기록할 것이다. 그녀는 과거에도 2번의 완벽한 성공을 경험했기에 일말의 죄책감이나 불안함도 느끼지 않았다. 이는 그녀에게 있어 완벽하게 통제된 프로젝트일 뿐이었다. 유진은 침착하게 노인의 손목시계를 풀러 작은 비닐 지퍼백에 넣었다. 이 시계는 다음 타겟인 김정순 할머니의 아들에게 전달되어 아버님 유품으로 둔갑될 예정이었다. 유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신뢰를 구축하기 위함이었다. 그녀의 치밀함은 소름 끼칠 정도였다. 유진은 휴대전화에 암호화된 메신저 앱을 열었다. 섀도우섀도라는 닉네임을 가진 연락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박유진 메시지 프로젝트 B 종료. 예상 시간과 일치. 이제 마지막 단계에 진입하겠습니다. 몇 초 후 답장이 왔다. 섀도우 메시지 완벽하군. 미션 C. 김정순의 신탁 계약을 완벽히 마무리하고 그녀의 흔적을 제거해라. 특히 은행 창구에 그 여자는 변수다. 조심해. 유진은 은행 창구에 그 여자라는 단어에 잠시 미간을 찌푸렸다. 그녀의 계획에 은행 직원의 변수까지는 계산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지워냈다. 어차피 그들은 김정순이 사라진 후 재산 분쟁에 휩싸여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유진은 노인의 방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다. 깨끗하게 소독된 바닥과 정리된 이불.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녀는 흰색 장갑을 벗어 주머니에 넣고 마스크를 벗었다. 차가운 옥탑방의 공기가 그녀의 피부에 닿았다. 박유진 생각 15억. 그리고 자유.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어. 그녀는 노인에게 마지막 시선 한 번 주지 않고 문을 닫았다. 문 밖으로 나오자마자 그녀의 얼굴은 다시 고생하는 며느리의 표정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이제 마지막 사랑하는 시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유진은 옥탑방을 벗어나 자신의 고급 아파트로 돌아왔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자마자 그녀는 옥탑방의 싸늘한 공기를 털어내듯 심호흡했다. 겉으로는 완벽한 중산층의 삶이었지만 이 모든 것이 곧 자신의 것이 될 재산의 껍데기라는 것을 유진은 알고 있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김정순 72 유진을 발견하고 환하게 웃었다. 어머 유진아, 이제 오니? 일찍 온다더니. 유진은 현관에서부터 얼굴에 환한 미소를 피워 올렸다. 그 미소는 방금 전 살인을 끝내고 온 사람의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따뜻함과 순수함이 가득한 미소였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은행에서 어머님 15억 관리 문제 때문에 좀 복잡한 서류 작업을 하느라 늦었어요. 어머니를 위한 일이라 제가 꼼꼼하게 보느라 시간을 좀 썼네요. 정수는 감격한 표정이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고생이 많다. 이렇게 나한테 신경 써주는 사람이 또 어딨겠니? 유진은 정순의 옆에 무릎 꿇고 앉아 정순의 발에 로션을 바르기 시작했다. 따뜻한 체온과 부드러운 마사지가 정순을 편안하게 만들었다. 박유진 생각 완벽해. 이 70대 노인의 신뢰는 견고한 방패가 되어주고 있어.
오늘 저녁 식사 후 숙면차를 드릴까? 아니, 마지막 단계가 남아있으니 지금은 안 돼. 그녀가 완벽하게 건강한 상태에서 금융계약을 마무리해야 보험금과 신탁금 모두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유진은 정순의 발을 주무르며 그녀의 발목 힘줄에 약해진 정도, 피부의 탄력 등을 살폈다. 그녀는 노인들의 신체적 약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살해 도구로 이용하는 데 숙련되어 있었다. 어머니, 요즘 발이 많이 부으셨어요.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좋은 곳 예약해 놓을게요. 유진은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유진아. 괜찮아. 내가 이렇게 주물러주면 다 낫는단다. 정수는 유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내일 은행 가는 거 맞지? 그럼 그 큰 돈을 내가 다 알아서 해주는 거지. 물론이죠, 어머니. 제가 주거래 은행에 VIP 상담을 예약해놨어요. 안전하고 고금리 상품으로 바꿔드릴게요. 제가 얼마나 어머니를 아끼는데요. 유진은 정순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유진은 정순을 안아주는 척하면서 그녀의 목덜미와 숨결을 감지했다. 건강 상태는 완벽했다. 내일 오후까지는 버틸 수 있을 것이다. 박유진 생각 내일 10시 30분. 은행, 신탁금 전액 위임장 서명, 그리고 최종적으로 처리. 그녀는 정순을 꼭 안아주었다. 유진의 귓가에는 이미 15억 원의 잔고가 울리는 듯했다. 옥탑방에서 느꼈던 살인자의 냉기는 온데간데 없이 그녀는 다시금 가장 완벽한 며느리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아파트를 떠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행동에 의문을 품지 않았다. 그녀에게 김정수는 단지 숫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K-은행 VIP 라운지. 은은한 커피 향과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이 공간은 겉보기에 완벽한 평화로움을 연출하고 있었다. 김정순과 박유진이 전용 상담 테이블에 앉았다. 유진은 흰색 린넨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으며 손에는 고급 가죽 파일철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국제금융 변호사처럼 능숙하고 당당해 보였다. 어머니, 이 서류들이 이번에 가입할 고금리 안전 신탁 상품이에요. 제가 밤새도록 알아봤어요. 원금 보장의 이자도 제일 높더라고요. 어머니의 노후를 책임질 안전 자산이죠. 유진은 펜으로 서명해야 할 곳을 정확하게 짚어주었다. 정수는 돋보기를 끼고 서류를 보려 했지만 눈은 이미 복잡하고 작은 글씨의 피로함을 느꼈다. 그래, 유진아. 내가 다 알아서 잘 해놨겠지. 정수는 며느리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를 보였다. 유진은 옆에서 친절하게 미소 지었다. 이쪽이랑 이쪽에 어머니 성함만 적으시면 돼요. 신탁금은 15억 원 전액입니다. 복잡한 서류는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하고 어머니는 이제 편안하게 이자만 받으시면 돼요. 그때 그들을 담당하는 은행원 차수연 30대이 다가왔다. 수연은 단정한 유니폼을 입었지만 눈빛은 예리하고 긴장되어 있었다. 연미는 박유진이 잠시 고객용 펜을 가져오겠다며 자리를 비운 찰나를 노렸다. 그녀는 서류를 넘기며 정순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여사님, 잠깐만요. 이 서류에. 정순에게 서류의 작은 빈 공간을 가리키며 이 부분 자필로 다시 한번 정확히 적어주셔야 합니다. 저희 규정이 바뀌어서요. 정순이 돋보기를 고쳐 쓰고 서류에 집중하는 찰나의 순간 수연은 종이 한 장을 작게 접어 정순의 오른손에 쥐어주었다. 그녀의 손길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마치 마술처럼 자연스러웠다. 정순은 당황했지만 수연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간절함과 긴박함을 읽고 본능적으로 쪽지를 감췄다. 차수연 생각 제발. 여사님, 제발 읽어보세요. 이대로 당하시면 안 됩니다. 이 위임장은 명백한 사기예요. 네, 됐습니다. 이제 신분증 확인만 하겠습니다. 수연은 박유진이 돌아오기 직전 큰 목소리로 사무적인 멘트를 던졌다. 박유진이 미소를 지으며 돌아왔다.
오래 걸렸죠, 어머니. 이제 다 된 건가요, 은행원님? 신탁 상품 가입이 이렇게 복잡했나요? 네. 이제 서류 작업은 끝났습니다. 여사님 정순께서는 신탁금 입금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수연은 유진을 향해 사무적인 미소를 지었으나 유진의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않으려 노력했다. 정수는 쪽지를 쥔 채 아무렇지 않은 척 유진과 대화하며 휴대폰 뱅킹으로 15억 원을 이체했다. 유진은 정순의 뒤에 서서 최종 이체 확인 메시지가 뜰 때까지 꼼꼼히 확인했다. 유진의 얼굴에는 드디어 모든 것이 끝났다는 만족감이 스쳐 지나갔다. 이제 마음이 놓이네요, 어머니. 제가 이따 저녁에 몸에 좋은 보양식 해드릴게요. 유진이 정순의 어깨를 가볍게 주물렀다. 아파트에 돌아온 정순은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 화장실로 들어섰다. 문을 잠근 후 떨리는 손으로 은행원 차수연에게 받은 쪽지를 펼쳤다. 쪽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자 그녀의 얼굴은 충격으로 하얗게 질렸고 눈에는 공포와 분노가 동시에 떠올랐다. 즉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녀는 이미 2명의 노인을 살해했고 다음은 당신입니다. 정수는 구토를 참는 듯 입을 막았다. 지난 1년간 며느리가 베풀었던 모든 호의와 사랑이 자신을 죽음으로 이끌기 위한 독이었음을 깨닫자 정신이 아득해졌다. 김정순 속마음 내 아들의 아내였는데 2명의 노인을 살해했다고? 그 지극정성이 모두 연극이었다니. 나는 15억 원을 잃는 것보다 내 믿음이 이렇게 산산조각 났다는 사실이 더 고통스럽다. 그때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속이 아직도 안 좋으세요? 제가 약이라도 드릴까요? 약이라는 단어에 정수는 경악했다. 저 약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이제 너무나 명확했다. 정수는 필사적으로 침착함을 되찾으려 애쓰며 쪽지를 갈기갈기 찢어 병기에 넣고 물을 내렸다. 억지로 밝은 목소리, 떨림을 숨기며 아니 유진아. 그냥 속이 좀 안 좋아서. 나갈게. 걱정 마라. 정수는 문을 열고 거실 소파로 향했다. 유진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를 부축했다. 유진이 잠시 부엌으로 향한 틈을 타 정수는 주머니 속 휴대폰으로 112를 눌렀다. 직접 통화할 수 없었기에 그녀는 문자로 상황을 알리기로 결심했다. 문자 긴급, 살인 예고, 며느리 박유진이 15억 강탈 및 살해 계획, 은행원 차수연이 증인, 위치 아파트 주소, 제발 빨리 와주세요. 문자를 전송한 직후 유진이 생수 한 잔을 들고 돌아왔다. 어머니, 제가 따라드릴게요. 시원한 물 좀 드세요. 정수는 물을 받아 마시며 이제 자신이 완벽하게 연기를 해야 할 차례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유진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듯 평소처럼 대했다. 정순이 보낸 문자를 수신한 경찰은 즉시 용산 경찰서 강력계 강태영 40대 베테랑 형사팀에게 이첩했다. 강 형사는 차수연 은행원에게 연락해 증언을 확보한 뒤 정순을 안전하게 경찰서로 호송했다. 차가운 조사실. 정수는 강태영과 마주 앉았다. 차수연도 참고인 자격으로 동석했다. 강태영은 단호하게 여사님, 증거와 증언을 종합할 때 며느리 박유진은 연쇄살인 조직에 연루된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원 차수연 씨의 기지로 신탁금 전액을 박유진에게 양도하는 위임장 처리가 임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여사님의 생명과 재산은 현재 매우 위험합니다. 김정수는 눈물이 고인 얼굴로 형사님, 제가 너무 미련했어요. 하지만 제가 눈치챘다는 걸 저 악마가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애를 당장 잡으면 배후 조직은 잡을 수 없을 겁니다. 차수연은 박유진의 수상한 금융거래 기록 사본을 건넸다. 박유진은 과거 2 사건의 희생자들의 계좌와도 연결된 흔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강태영은 정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여사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박유진만 잡으면 거대한 조직의 보스와 로비 자금을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조직은 여사님께 최종 위임 서명을 받은 후 여사님을 살해할 계획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정수는 눈물을 닦았다. 그녀의 슬픔은 이제 단단한 복수심으로 변해 있었다. 김정수는 제가 미끼가 되겠습니다. 그들의 계획대로 최종 서명을 약속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입에서 모든 진실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할 겁니다. 강태영은 그녀의 결단에 놀라 잠시 침묵했다. 70대 노인이 보인 용기는 예상 밖이었다. 알겠습니다. 여사님의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작전명 그랜드마더를 실행하겠습니다. 저희는 여사님이 조직의 보스와 만나는 장소를 추적하고 그 자리에서 모든 범행의 자백을 확보할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증거 확보 장치가 필요합니다. 강태영은 이어 초소형 안경 카메라가 삽입된 케이스를 정순에게 건넸다. 이것이 여사님을 보호하고 동시에 조직을 무너뜨릴 유일한 도구입니다. 이 안경 카메라는 모든 음성과 영상을 실시간으로 저희 관제실에 전송합니다. 내일 여사님은 이 안경을 착용하고 박유진을 만날 것입니다. 정수는 안경을 받아들었다. 차갑고 단단한 안경테의 감촉이 그녀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었다. 나는 이제 미련한 노인이 아니다. 나는 내 아들의 명예와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을 위한 전사다. 정수는 미끼가 되기로 결심하고 다음 날 작전을 위해 경찰서에서 모든 지침을 숙지한 후 다시 아파트로 돌아왔다. 정수는 침대맡에 놓인 작은 안경 케이스를 만지작거리며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인다. 그녀는 이제 완벽한 미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했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 모든 표정이 박유진의 감시를 뚫고 지나가야 했다. 살고 싶다. 나지막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내 아들에게 죄를 묻고 싶다. 왜 이런 악마를 내 며느리로 들였는지. 정순의 침실. 은은한 스탠드 불빛만이 방을 비추고 있었다. 김정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천장을 향한 채 깜빡이지 않았다. 안경 카메라가 들어있는 작은 케이스가 침대 옆 협탁 위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눈빛으로 케이스를 감싸듯 바라보았다. 내일이 바로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날이었다. 강 형사가 말했다. 내가 미끼라고. 이 늙은 몸이 미끼가 되어야 조직 전체를 잡을 수 있다고. 15억 원은 되찾을 수 있다 해도 이미 죽은 노인들의 억울함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 그리고 내 아들. 그 아이가 박유진을 데려온 죄를. 정수는 침대 밑 상자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다. 20여 년 전 환하게 웃는 아들과 며느리 박유진의 결혼 사진이었다. 유진의 얼굴에는 지금과 똑같은 완벽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정수는 사진을 손으로 덮어버렸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이 그녀의 심장을 찢는 듯했다. 나는 살아야 한다. 이들의 범죄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 정수는 자신에게 되뇌었다. 바로 그때였다. 거실에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띠딕 띠딕 띠딕. 정수는 재빨리 사진첩을 상자에 넣고 안경 케이스를 베개 밑으로 밀어 넣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잠든 척했다. 심장이 폭주하듯 뛰었지만 그녀는 호흡을 일정하게 유지하려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박유진이 들어왔다. 유진은 정순의 잠든 모습 위로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녀의 표정은 어둠 속에서도 냉철해 보였다. 주무시네요. 어머니. 내일 모든 것이 끝납니다. 이젠 편히 쉬세요. 유진은 정순의 얼굴 가까이 다가왔다. 정순은 감은 눈꺼풀 아래로 유진의 냄새, 섬세하고 값비싼 향수 냄새와 함께 감지되는 미묘한 약품 냄새를 맡았다. 그녀의 온몸의 털이 곤두섰다. 유진이 무언가 수상한 행동을 할 것이 분명했다. 유진은 정순의 머리맡에 놓인 물컵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작은 흰색 알약 하나를 꺼내 녹이려 했다. 밤이 깊었으니
이제 최종적으로 그녀의 병을 악화시킬 시간이었다. 숙면차는 핑계일 뿐. 미세한 독극물은 이미 1년간 투여해왔다. 이 알약이 신부전을 결정적으로 유발할 것이다. 새벽에 심장마비로 처리되면 유언장과 신탁 위임장까지 확보한 나는 완벽한 상속인이 된다. 유진이 알약을 녹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당신의 15억. 잘 쓰겠습니다. 편히 가세요. 유진이 물컵을 정순의 입으로 가져가는 찰나 정순은 온몸에 힘을 주었지만 생명의 위협 앞에서 신체가 미세하게 경직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그녀는 아주 작은 떨림을 보였다. 유진은 순간 동작을 멈추고 정순의 눈꺼풀을 유심히 살폈다. 살인자 특유의 예민한 촉이었다. 어머니, 주무시는 게 맞으세요? 정순은 필사적으로 숨을 멈추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 속에서 그녀는 이 순간 움직이면 죽는다는 것을 직감했다. 유진은 의심을 거두지 않고 정순의 목에 손을 뻗어 맥박을 짚었다. 어머니, 눈 뜨세요. 제 말을 못 들으셨어요. 정순은 여전히 눈을 감고 거친 숨만 내쉬었다. 유진은 물컵을 바닥에 조용히 내려놓고 정순의 목을 조르려는 듯 손을 뻗었다. 그때 정순은 결심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 그녀는 온몸에 힘을 주어 몸을 뒤집으며 침대에서 떨어지는 척 일부러 과장된 소리를 냈다. 으악! 누구야? 정순은 자다가 놀라서 깬 척 비명을 질렀다. 유진은 순간적으로 손을 멈추고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그 찰나의 순간 유진의 얼굴에는 당황함과 동시에 사리가 비쳤지만 곧 능숙하게 표정을 상냥하게 바꾸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놀래켜드렸네요. 죄송해요. 너무 깊이 주무시는 것 같아서 물이라도 드리려고 했어요. 유진아, 너 왜 거기 서 있니? 정수는 연기였지만 그 상황 자체가 너무나도 진짜 같아 공포에 질린 목소리가 나왔다. 유진은 정순을 부축하며 침대에 앉혔다. 어머니가 몸이 너무 안 좋으신 것 같아서 제가 옆에서 봐드리려고 했죠. 제가 어머니 곁을 지키고 있잖아요. 정수는 유진의 손길을 거부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은 바닥에 쏟아진 물을 바라보았다. 독약의 흔적은 사라졌지만 유진의 손에서 느껴지는 섬뜩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고맙다, 유진아. 정수는 겨우 입을 열었다. 유진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정순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위험했어. 이 늙은이가 눈치챈 건 아닐까? 아니, 그럴 리 없다. 내가 1년을 공들였는데 단순한 잠꼬대였을 것이다. 하지만 만일을 대비해 오늘 밤은 철저하게 감시해야 한다. 유진은 그날 밤 내내 정순의 침대 옆을 지켰다. 정순은 유진의 감시 아래 단 1시간도 잠들 수 없었다. 그녀는 숨 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심장 박동과 호흡이 유진의 귀에 들릴까 두려웠다. 그녀는 그저 다음 날 작전이 성공하기만을 기도할 뿐이었다. 용산 경찰서 지하 벙커. 긴장감이 뼈를 깎는 듯 날카로웠다. LED 스크린에는 작전 구역의 지도가 띄워져 있었고 모든 요원들은 검은색 작전복을 입은 채 굳은 얼굴로 브리핑을 듣고 있었다. 김정수는 화장기 있는 얼굴에 새 옷을 입고 나타났다. 72세의 노인이라기보다는 냉철한 결의를 품은 요원 같았다. 그녀는 형사팀이 제공한 세련된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다. 안경다리에는 초소형 카메라 렌즈가 거의 보이지 않게 삽입되어 있었다. 강태영 형사는 레이저 포인터를 지도에 비추며 마지막 점검을 했다. 여사님,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오늘 작전의 목표는 박유진을 통해 조직의 보스 이만호를 특정하고 안경 카메라를 이용해 그들의 범행 계획을 생중계로 확보하는 겁니다. 차수연 은행원은 정순의 귀에 아주 작은 살구색 무선 이어폰을 부착해 주었다. 여사님, 이건 저희 관제실과 연결되는 무선 이어폰입니다.
대화 도중 몸이 안 좋다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즉시 위치를 파악해 투입됩니다. 절대로 무리하지 마십시오. 정수는 담담하게 말했다. 걱정 말아요. 나 연기 좀 할 줄 알아요. 내일 죽을 사람처럼 보일게요. 하지만 절대 쓰러지지 않을 겁니다. 강태영은 눈빛으로 정순에게 경고했다. 여사님, 조직 보스는 이만호입니다. 그는 과거 강력 범죄 조직의 수뇌부 출신으로 로비와 폭력을 자유자재로 사용합니다. 작전 중 그들의 계획을 듣는 것 외에는 어떤 질문이나 도발도 삼가주십시오. 여사님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정수는 이어폰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알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꼭 묻겠습니다. 왜 나여야 했는지. 이 질문은 꼭 제 입으로 해야겠어요. 강 형사는 잠시 망설였으나 정순의 단호함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하지만 질문 후 즉시 저희의 지시에 따라 행동해 주십시오.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출동을 준비하는 요원들을 둘러보았다. 내 아들을 지키고 내 명예를 지키고 그 악마들을 단죄할 마지막 기회. 강태영이 정순에게 마지막 경례를 올렸다. 출발하겠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김정순 여사님. 도심 외곽의 폐공장 지대. 낡은 콘크리트 건물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다. 김정순과 박유진은 보스의 지시대로 차를 타고 이 외딴 장소에 도착했다. 정수는 잔뜩 긴장한 듯 보였고 유진은 옆에서 그녀를 부축하며 친절한 미소를 유지했다. 어머니, 이곳이 저희가 가입할 신탁의 비밀 투자자 모임 장소예요. 이곳에서 직접 보스와 계약을 마무리해야 이율이 더 높대요. 저희가 왔다는 걸 알리고 갈게요. 유진은 능숙하게 거짓말을 했다. 정수는 유진의 팔을 잡고 몸을 떨었다. 유진아, 무섭다. 그냥 은행에서 하자꾸나. 관제실에 전달되는 목소리였다. 이어폰 속에서 강태영의 목소리가 들렸다. 강태영. 여사님, 진입 성공. 침착하십시오. 계획대로 행동하십시오. 유진은 정순을 안심시키듯 부드럽게 속삭였다. 어머니, 제가 있잖아요. 걱정 마세요. 유진의 눈에는 이제 조급함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어 했다. 두 사람은 건물 2층 낡은 사무실로 들어섰다. 창문은 먼지로 가려져 빛이 잘 들어오지 않았고 중앙에는 크고 둥근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테이블 맞은편에는 중후한 체격의 남자 50대의 날카롭고 잔인하게 생긴 조직의 보스 이만호가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거구의 경호원 2명이 서 있었다. 이만호는 정순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오셨군. 김정순 여사님. 듣던 대로 고우시구려. 유진은 정순을 테이블에 앉히고 서류 봉투를 이만호에게 건넸다. 보스, 신탁 위임장 서류입니다. 15억 전액, 이체 확인까지 마쳤습니다. 이만호는 서류를 확인하며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수고했어, 박 이사. 그는 유진을 이사라고 불렀다. 유진은 정순에게 마지막 서명을 할 곳을 가리켰다. 어머니, 마지막으로 여기에 사인만 하시면 돼요. 이제 모두 끝납니다.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다. 그녀의 안경 카메라는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경찰청 관제실에 전송하고 있었다. 지금이야. 이들의 입에서 진실을 끌어내야 해. 정수는 서명 직전 펜을 내려놓고 이만호를 똑바로 응시했다. 보스라고 하셨죠?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왜 나여야 했습니까? 돈이라면 다른 사람도 많았을 텐데. 내 며느리까지 이용해가며 왜 이 늙은이를 죽이려 했습니까? 이만호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비웃듯이 웃었다. 하, 왜긴요? 가장 믿는 사람에게 당해야 충격이 크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박 이사가 완벽한 시어머니. 사랑 연기에 일가견이 있으니 자네 재산은 우리의 로비 자금으로 아주 유용하게 쓰일 거야.
자네의 죽음은 그저 사치품에 불과하지. 박유진은 정순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어머니, 쓸데없는 소리 마시고 서명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김정순 눈물이 고인 채 유진을 바라보며 유진아, 내가 정말 2명의 노인을 죽였니? 내 아들도 이걸 알고 있었니? 유진은 정순의 귀에 대고 잔인하게 속삭였다. 당신 아들은 몰랐어요. 하지만 당신이 죽고 나면 그는 저를 믿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를 사랑하는 착한 아내니까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 당신의 마지막 길은 아주 편안할 거예요. 유진은 주머니에서 작은 약병을 꺼내 정순에게 억지로 먹이려 했다. 자, 이제 영원히 주무세요. 바로 그 순간 정순은 이어폰에 대고 외쳤다. 몸이 안 좋아요. 멈춰. 이만호가 외쳤지만 이미 늦었다. 쾅. 건물 밖에서 폭발음과 함께 진입 작전이 시작되었다. 경찰 특공대가 사방에서 들이닥치기 시작했다. 경찰 특공대가 사무실 문을 부수고 진입했다. 강태영 형사가 선두에 섰다. 전원 움직이지 마. 경찰이다. 이만호와 경호원들은 순식간에 권총을 꺼내 들었고 유진은 정순을 방패 삼아 인질로 잡았다. 박유진은 정순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다가오지 마. 안 그러면 이 노인네 목숨은 없어. 박유진, 내가 지금 잡고 있는 건 연쇄살인과 15억 강탈의 증인이다. 칼 내려놔. 정순은 유진의 소나귀에서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었다. 그녀는 유진에게서 벗어나려 몸부림치면서도 안경 카메라가 정확하게 이만호와 유진의 얼굴을 비추도록 고개를 들었다. 카메라에 명확히 기록되도록 이만호, 당신이 뒤에서 모든 것을 조종했지. 내 며느리를 이용해 내 재산을 빼앗고 나를 죽이려 했지. 이 모든 진실은 지금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있다. 이만호는 분노했지만 유진은 당황했다. 유진은 정순의 안경을 낚아채 바닥에 내동댕이 치려 했다. 쏘지 마. 인질이 위험하다. 난투극이 벌어지는 사이 정순은 유진의 손목을 물었고 유진이 잠시 주춤한 틈을 타 정순은 유진을 밀쳐냈다. 유진은 경호원 쪽으로 쓰러졌고 그 순간 경찰의 제압 사격이 시작되었다. 탕! 탕! 경호원들이 쓰러지고 이만호는 뒷문을 통해 도주하려 했다. 강태영이 이만호에게 달려들었다. 도망 못 가. 최종적으로 유진은 제압되었고 이만호는 강태영에게 붙잡혔다. 정수는 바닥에 쓰러진 채 안경 카메라가 여전히 작동 중임을 확인했다. 그녀는 카메라 렌즈를 향해 떨리는 입술로 말했다. 나는 살았습니다. 이들의 죄를 세상이 보았습니다. 제발 이 진실이 묻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녀의 눈빛에는 공포 대신 정의를 실현했다는 늙은 영웅의 숭고함이 담겨 있었다. 킬러 며느리와 악의 조직은 단죄되었고 그들의 음모는 안경 카메라를 통해 세상에 고발되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재미있었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